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 일단 저희도 시간 규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엄청 편리할 것 같아요.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세일하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같은 가격인데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물놀이 아주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보니까 세계는 가격대에 대해서 좀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대형 마트들의 새벽 배송을 법으로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취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쿠팡,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단독으로 하는 쿠팡 독점 체제만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대형 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막거나 아니면 한 달에 2번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었는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이 새벽 배송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논의에 나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을 하고 싶어도 새벽 배송 때문에 그 편리함 때문에 탈퇴하지 않고 쿠팡을 계속 이용하는 소비자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대형 마트 뭐 새벽 배송 해준다 그러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의 독점은 깨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어허.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경쟁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최소한 지금 쿠팡이 이 독과점적으로 새벽 배송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건 많이 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 대형마트들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거는 각 지역별 거점별로 이제 오프라인 그 매장들을 갖고 그렇죠. 여러 곳에 빽빽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골고루. 쿠팡이 새벽 배송이 가능했던 건 자체 물류 시설을 지역 거점별로 촘촘하게 구축했기 아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선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그 매장이 아하.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연계되는 기업형 슈퍼마켓들까지 네. 감안한다면 더 촘촘 어떻게 보면 근거리 배송 측면에서는 대형마트들이 더 경쟁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걱정이 있는 게 네. 원래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했던 이유가 우리 또 영세한 전통 상인들 살리려고 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쿠팡 독점은 깰 수 있겠지만 보호했어야 할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만약에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풀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소상인들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이 갖고 계시는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부 업종은 대형마트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규제가 만들어졌던 13년 전과 지금의 환경이 같다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실 당시 규제 때는 오프라인 유통망에서의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보호 측면이 되게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13년이 흐른 지금은 유통시장의 중심이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에 있죠. 네. 그때처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은 사실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러면 대형마트 3사의 새벽 배송을 막아서 정말 소상공인 골목상권은 보호받고 있나? 그러면 쿠팡이 그 사이에 등장을 해서 이 온라인 유통망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들에게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은 괜찮은 건가? 이 부분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13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새벽 배송 시장에 대형마트들이 뛰어들지 못하게 되면서 어쨌든 쿠팡이라는 공룡 기업이 네, 온라인 그랬죠. 유통망을 장악하게 됐고 이 측면은 소비자의 그 편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될 게 별로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리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개인정보 이 대량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됐던 쿠팡. 로저스 대표가요, 오늘 오후에 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소환됩니다. 자, 지난해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를 받았고요. 이에 대한 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추가로 또 쿠팡 내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개인정보 16만 5천여 건이 알려진 것보다 추가로 더 유출된 사실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 의회가요. 우리로 치면 국회죠. 미국 의회가 쿠팡을 옹호하는 감싸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쿠팡 대표를 출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청문회를 열겠다. 미국 국회가 쿠팡 관계자를 불러다 조사하겠다. 근데 우리 국회가 불러서 조사한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르겠죠. 우리는 지금 지적을 하려고 조사를 한 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한다. 이거는 지금 쿠팡 대 우리 국회의 대결이 지금 미국 국회와 우리 국회의 대결로 지금 확산된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최근 뭐 한 보도에 의하면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게 이제 쿠팡 로비의 결과라는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보도도 있었죠. 그게 맞다면 정말로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대결 구도처럼 이 쿠팡 사태가 만들어져 버려. 아, 결국에는 그게 쿠팡의 로비 덕분이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쿠팡 사태가 지금 이슈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양상 그리고 시기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그 파장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타결 때 관세도 그렇지만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이 한미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끈끈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쿠팡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 문제를 이유로 어쨌든 관세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졌단 어허.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 의회 하원에서 쿠팡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어허.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은 지금 뭐였냐면 쿠팡 사태와 이 관세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게 된 상황으로 네. 만들어져 자꾸 엮여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의 사실상 지금 연기된 상태잖아요. 네. 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아. 자, 어쩌다가 쿠팡 사태가 이제 이렇게까지 판이 커졌나요? 걱정스럽습니다.